중국 밍탈그룹이 400억 원을 들여 알루미늄 공장을 짓기로 한 광양 세풍산단입니다. 환경오염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끝에 공장 건축 허가가 난 건 지난해 말. 하지만 5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는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당초 예상했던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자 밍타이그룹은 수익성이 낮아진다며 투자 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밍타이그룹은 대신 알루미늄 조각을 녹일 수 있는 용해로 설치와 주민 동의를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찬성을 할지. 투자 유치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경제청은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용해로가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고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공정은 앞으로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알루미늄을 단순 가공하는 공정만 들어올 것이라는 과거의 약속을 경제청이 스스로 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해 발생 소지가 없고 소득도만 들어온다고 명백하게 주민 설명에 와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기만입니다, 기만. 광양 세풍산업단지 안에는 외국인 투자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밍타이그룹이 알루미늄 공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용해로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졌습니다. 물론 환경 오염 우려 때문입니다. 광양망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입장이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보다는 대신 경제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상반된 두 입장 함께 들어봐야겠습니다. 우선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쪽은 광양망권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투자 유치 2팀 신현호 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유치 반대 쪽은 문영철 기자가 대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여수 MBC는 주민들의 유치 반대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방송 출연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아쉽게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신현호 부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영철 기자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국 밍타이그룹의 한국 법인 광양 알루미늄 주식회사. 신현호 부장님, 우선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세계 알루미늄 시장 규모는 5,800만 톤으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56%인 3,300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밍타이 알루미늄은 연간 77만 톤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 제2위의 알루미늄 기업입니다. 중국 소림사가 있는 하남성 정주에 이 밍타이 알루미늄이 있는데 상하이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입니다. 축구장 10개 규모의 세풍산단 2만 5천 평 부지에 거기서 생산하려고 하는 제품은 이렇게 은박지를 생산할 수 있는 호일을 5만 톤을 생산하고 알루미늄 차체라든가 알루미늄 선박을 만들 수 있는 판재를 연간 15만 톤, 그래서 총 한 20만 톤 규모의 알루미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결론은 판재, 호일 20만 톤을 연간 생산을 하는 그런 공장이 되고 대부분 해외로 수출되는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생산된 제품들은 주로 해외에 수출한다 이런 내용이 그렇습니다. 네. 광양경제청은 이 알루미늄 공장의 유치가 세풍산단의 활성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투자 유치에 대한 이제 가장 큰 기대 효과는 고용 인력인데 직업이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고용 인원은 400명 정도, 정규직 400명 정도로 보고요. 광주 전남 발전 연구에서 취업 유발 기수로 계산한 결과 1,887명 정도가 연중 계속 취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늘어나고 인구수도 유입되고 집가도 올라가고 고용도 창출되고 그다음에 거기 옆에 뭐 원룸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숙박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루에 그 물동량이 있습니다. 이 물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지역 경제 효과는 지대하다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기자, 이 사업 초기 단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던 초반부터 사실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좀 있었죠. 그렇죠. 예. 예. 그 주민들이 이제 가장 우려했던 게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이었고 안 그래도 이제 주변 산업단지가 많아서 각종 대기 오염 물질 등으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 공장이 마을 인근에 추가 공장이 들어서면 어떻게 되겠냐. 특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서 중국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장이 마을 인근에 들어온다고 하니 이제 반발이 더 클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 중국 알루미늄 공장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작년 11월에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갔고 한 달 만에 약 21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청와대 공식 답변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당시 청와대는 이 재련이나 정년 공정이 없어서 환경 오염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또 이 같은 내용이 뭐 언론 등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 답변 내용을 두고도 뭐 경제청의 입장을 반복한 것에 그쳤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청와대 그런 공식적인 답변이 나온 이후에는 좀 반대 여론이 잠잠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흥미로운 것은 유치 반대의 목소리와 함께 또 유치 찬성의 목소리도 상당했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이유로 유치를 찬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은 환경 오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경제청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대기오염 물질 기준치가 대기오염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광양 알루미늄 공장에는 TMS 그러니까 굴뚝에 설치되는 원격 측정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체계적인 사후 관리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풍산단 분양률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죠.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도 생기고 그래야 고용 창출도 되고 주변 상권도 활성화가 될 거고 또 지역에서 사업하는 분들도 경제적인 이득을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지금 찬성하는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그 신우 부장님, 이미 그 부장님께서 그 효과,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고용, 땅값, 인구 증가, 혹은 이제 상권의 활성화 등등을 다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크다면은 경제 효과가 그렇게 크다면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그 사업 설명회 등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설득이 됐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일단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좀 쭉 추진한 경과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양 알루미늄하고 그 토지 임대 계약이 체결이 된 것이 작년 11월 달에 체결이 됐습니다.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 계약을 2만 5천 평 임대 계약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임대 계약을 하고 나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어서 청와대에서 답변을 했고 그러면서 밍타이 그룹에서 산업부에다가 조세 감면을 7년 동안 해달라 하고 12월 11일 날 조세 7년형 조세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구정 전에 1월 30일 날 불허가 됐습니다. 7년형은 안 되겠다. 5년형으로만 하자. 그러니까 5년형이라는 것은 3년 동안에 100% 감면을 받고 2년 동안에 50%를 받는 5년형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부 승인이 난 거죠. 5년형으로. 그런데 7년형으로 1월 30일 날 안 나니까 밍타이 그룹에서는 투자를 포기하겠다 하고 투자를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 광양에 있는 사람 철수를 시켜서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 7년형도 5년 정도 받았지만 7년형과 5년형의 차액을 저희 도에나 저희가 어떻게 보존을 해보겠다. 그래서 결국은 3월 달에 한 달 반 정도 밍타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3월 6일 날 저희들한테 그러면 용해로를 한번 설치를 하겠다. 용해로를 설치를 하면 가능하겠느냐 하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공식 공문으로. 3월 6일 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3월 7일 날 바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가능하냐 하면은 코드가 용해, 주조, 당초의 코드가 똑같은 코드였습니다. 그 가능해 산업부에 물어봤고
똑같은 코드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월 7일 날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한 15일 후에는 4월 12일 날 그래도 우리는 투자를 못 하겠다, 안 할란다 하고 저희들한테 계약 해지 요청이 왔습니다. 4월 12일 날 금년. 그러니까 4월 30일 날 결국 뭔 공문이 왔냐면은 대다수의 주민이 찬성을 하면은 투자를 하겠다. 대다수 주민이 찬성하면 투자를 하겠다. 만약에 대다수 주민이 찬성을 않고 반대를 해서 결렬이 되면은 책임은 관양청에서 져라. 주민이 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를 안 하면은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고 공문이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5월 달에 주민 설명회를 5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 설명회를 했고요. 세풍 발전 협의회, 그다음에 지금 반대하신 분들한테 간담회, 그다음에 세풍 연합 청년회, 최근에는 세풍 주민들을 모시고 경산하고 김해를 또 현장을 좀 보고 왔고요. 그다음에 그저께는 투자유치 반대 주민 또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회 등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설명회라든가 여론 수렴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주민이 찬성하면 뭐 들어오겠다라고 네. 하는데 그 대부분이라는 게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은 51%를 대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 기자가 주민들의 그 유치 반대 주민들의 입장을 좀 대변을 해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유치를 반대하는 이유 뭡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용해로 시설은 뭐 쉽게 얘기하면 알루미늄 궤, 알루미늄 덩어리나 알루미늄 조각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공정이죠. 그러니까 광물에서 알루미늄을 추출하는 재련이나 정련보다는 이 공해 물질이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먼지, 뭐 질산화물, 뭐 황산화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대기 오염 물질은 물론 또 토양이나 해양 오염까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이고 이런 환경 오염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지금 주변에 간신히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폐교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시고요. 그런데도 경제청은 제한적이고 일방적인 자료 그러니까 밍타이 그룹에서 제공받은 자료만을 근거로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한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현재 반대하는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그 환경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우리가 사실 충분히 공감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우려 그러니까 오염, 건강 또 밍타이에서 제공한 일방적인 데이터만 공개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민들의 어떤 그 의구심 이것을 해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밍타이에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용해로에서는 먼지하고 황과 산소가 결합한 황산화물, 그다음에 질소와 산소가 이렇게 결합한 질소산화물하고 약간의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성분이 나올 것이다 하는 공식적인 자료를 저희들한테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 광양청에서 용해로에 오염 물질이 없다고 저희들이 주장하려면 저희들은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밍타이에서 받았고요. 만약에 밍타이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한 자료가 만약에 허위라 그러면은 그 책임은 밍타이에서 져야 됩니다. 밍타이에서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밍타이에서 보낸 자료를 믿고 거기에 따라서 오염이 없다. 오염이 있더라도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은 약 22톤 정도 배출될 것이다. 그것도 공장 안에서 다 잡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염산이나 불산, 악취, 다이옥신이 배출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기서 나오질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렇게 근거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든가 공식적인 서류에다가 남기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광양 알루미늄 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 전문가들라든가 관계 교수라든가 국내 유사 공장 사례라든가 저희들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려할 만큼 세풍 주민들이 지금 걱정하실 만큼
오염물질이 나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광양경제청이 알루미늄 공장에 설치될 용해로가 2개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다가 2기라고 하셨죠. 발표를 하셨다가 나중에 4기라고 이제 수정 발표하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 역시 이제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목이거든요. 어떻게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3월 6일 날 저희들한테 이제 투자를 안 하겠다 해 가지고 3월 6일 날 그러면 용해로를 좀 설치하겠다 하는 공문이 왔을 때 그 공문이 어떻게 왔냐면은 한국에 있는 광양 알루미늄한테 우리는 용해로를 2개 라인으로 2조로 하겠다고 통보를 광양 알루미늄한테 했는데 광양 알루미늄에서 저희들한테 한국 공문으로 번역을 해서 보낼 때 2대로 보낸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2대인 줄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거 4개라는 거죠. 그래서 역추적을 해 보니까 밍타이에서 광양 알루미늄에다가 통보를 할 때 광양 알루미늄에서 번역을 좀 착오를 했다 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었고요. 중국 밍타이에서는 2개 라인으로 확실히 했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2대로 잘못했구나 하고 저희들이 지금 그걸 다 감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사업이 추진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으로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주민 동의, 그러니까 51%의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습니까? 일단 주민 설명회를 한번 하고요. 주민 설명회를 한번 할 계획이고요. 설명회를 하고 나서 주민들의 투표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투표 결과를 가지고 법률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공증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공증을 해서 보내면은 이제 건축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그 방금 주민 투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민 투표로 깔끔하게 이제 찬성, 반대 이것을 나누자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주민 투표 그러한 깔끔한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그 편가르기 부작용이 있거든요. 문 기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뭐 투표를 해서 결정하자는 의견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고 뭐 합리적일 수 있게 보일 수 있지만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청에서는 이장단 등을 동원해서 뭐 조직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찬반 투표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객관성이 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또 사전에 여러 정보가 제공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묻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경제청이 별도로 환경 영향 평가를 한 것도 아니고 국내 다른 기업들의 정보를 뭐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단순히 뭐 찬반 의견을 투표에 붙인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설문조사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신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일리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협동발전협의회에서 주민 투표를 좀 하면 좋겠다고 저희 청에 제안을 했고요. 저희 청에서도 주민 투표 방식이 향후에 문제가 좀 가장 적을 것 같다. 그래서 주민 투표를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이라든가 세풍발전협의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동창회 이렇게 대표성 있는 분들이 이 서명으로 이렇게 좀 가름을 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이 방안은 지금 아직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용해로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여기에서 최근 성명서까지 발표했고 반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책위원회의 입장 문 기자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최근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서는 지금 중국 밍타이사와 주고받은 문서 일체를 공개하라. 뭐 아까 이제 그런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행정 불신을 초래한 광양경제청장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지금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건 아니다. 경제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 오염에 대한 자료는 입주하려는 밍타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한 자료에 불과하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작정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거나 아니면 지역발전이란 논리만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태도를 버리고 필요하다면 자체 연구나
또 뭐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제시를 해달라라는 게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이고, 그리고 마치 이 알루미늄 공장 유치를 반대하면 세풍산단 활성화 또는 뭐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 뭐 일부에서 몰아가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그 유치 반대 주민의 어떤 입장 마무리 정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광양경제청도 지역 주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야 어찌 됐든지 간에 이번 투자 유치하고 관련해서 용해로가 뭐 추가되고 2대에서 4대로 바꿔지고, 또 이번에 주민 현장 견학을 하는데 공장 안에를 못 들어가 보고 이러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진심으로 주민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청의 어떤 잘못이 이것이 반대의 논리의 본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에 뭔가 잘못된 것이 그것이 반대 논리의 본질이 돼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용해로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여부가 반대의 본질이 돼야 됩니다. 예. 본질 자체.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알루미늄 용해로를 직접 한번 가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직접 한번 봐보자. 예. 그러니까 세풍리 주민이 마을이 7개 마을입니다. 찬성하신 분 한 분, 반대하신 분 한 분 해가지고 한 마을에 한 2명씩 해가지고 한 14분 정도 가가지고 정말로 남대문이 문턱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가서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눈으로 확인을 하자. 눈으로 좀 확인하자. 예. 그래 놓고 나서 반대를 해도 늦질 않습니다. 예.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뭐 이간질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 밍타이가 아니라도 나중에 또 다른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건을 가지고 주민들을 이간질한다든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특별히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알루미늄 여기는 용광로가 없습니다. 예. 용광로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덩어리를 가져와서 녹여서 만든 친환경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환경 오염은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양질의 일자리가 창조되고 말씀 구체적으로 말하긴 들었습니다만 다양하게 지역 경제 효과가 음식점부터 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밍타이가 계약 해제를 저희들이 요청하는데 해제를 수용을 해라 하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제 수용하기가 좀 어렵고 어떻게 하든지 이건 유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 여러분들께서는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양경제청의 투자 유치 2팀 신연호 부장, 그리고 여수 MBC 문영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참 빠릅니다. 2019년의 절반이 벌써 끝나갑니다. 손도 대지 못한 일이 있고 손만 대고 끝을 보지 못한 일도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에겐 아직 절반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름의 시작, 2019년 남은 절반의 시작, 건강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bove us only sky.